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로 한번 가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제 전직 장관급 인사들 청와대에 다 온 건 아닌데요. 인사대 거의 초청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밥 먹는 자리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양산 내려가서 텃밭 가꾸고 등산하면서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게 문 대통령은 그런 진짜 이제 마치 자기 꿈을 키우는 거죠. 워낙 이분 자연을 좋아하시고 식물도 거의 박사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끌려 나와가지고 대통령까지 한 자리이고요. 보통 이 전직 대통령을 박근혜부터 한번 보세요. 자기 측근 하나 대구시장 만들어 보려고 그 국민들한테 지지해달라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자빠졌잖아요. 사실은 문 대통령의 꿈이 등산하고 텃밭 가꾸며 살고 싶다가 꿈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정치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은 문 대통령이 등산하면서 텃밭 가꾸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좋은 나라인 거지. 노무현 대통령처럼 될까봐 난 너무 지금,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다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들이 문 대통령 채각이 딱 좋은 환경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날이 문 대통령 쉴드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안 만들려고. 아니 엄밀히 따지면 뭐 물론 그 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님도 잘 하셨죠. 잘 하셨는데 많이 비교를 한다라면 문재인 대통령님만큼 국정 운영을 잘 한 사람도 없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공적으로.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측근 비리 하나도 없고, 그리고 코로나 방역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는 더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역량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방역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 있고, 이런 성공한 대통령님이시라면 어찌되었든 뭔가 더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더 힘써 주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좀 일단 당분간은 평온한 삶을 그러니까 좀 예. 조용한 근데 삶을 이제 좀 사시겠다 문재인 하시니까. 대통령이 정말 등산과 텃밭을 가꾸고 살려면 사실은 지금 검찰 개혁이랑 연관 짓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여러분들도 다 이런 자연으로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 삶을 기대하실 텐데 결국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보장해 드리려면 검찰 개혁,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해 놓아야 있는 죄, 아니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 머뭇거리다가 아까 프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창희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비리는 나온 게 없고 방역 잘했지, 경제 잘했지, 국방 잘했지, 외교 잘했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미진한 게 있겠지.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도 실책이라면 실책이겠지만 100% 잘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딱 그런 식인 거야. 이쪽에 이제 약간 좀 극좌 쪽에 계시는 분들이 문 대통령이 이재명을 힘들게 하려고 박근혜를 사면했다 같은 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해 갖고 아무것도 안 했다 같은 소리. 다 거짓말이거든요. 문 대통령은 시스템주의자예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다음 달이면은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 공식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 소식 자체를 아예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문재인 왜 그때 윤석열 날리지 못했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을 날렸더라면요. 훨씬 더 많은 리스크가 생기는 측면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내줬긴 했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의 만들어 놓은 어떤 수준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TVN의 유퀴즈. 줄여서 이게 이제 원래 제목이 유퀴즈 원더 블럭이죠. 네. 이게 이제 유재석 씨하고 그 조세호. 양배추 옛날에 양배추. 네. 두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옛날에는 어디 막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막 그랬다가 요즘엔 좀 많이 좀 고퀄화됐지. 그러니까 전문가들 많이 부르는 상태가 됐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청와대에서 유퀴즈 출연 한번 의사타진을 했었대요. 왜냐면 이게 컨셉이 소박하니까.
근데 그 유퀴즈 그러니까 TVN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정치인은 유재석 씨가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로 유재석을 팔았던 거지. 네. 근데 윤석열이 출연을 한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거는 지금 당선자 신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셀 때잖아요. 이럴 때 출연을 했고 지금 뭐 어쨌든 앞으로 들어설 정부에 대한 홍보성인 거잖아요. 그걸 이 프로그램에서 해줬는데 정작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현 정권의 대통령께서 퇴임 전에 국민들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만도 했잖아요. 그게 뭐 정치적인 인물이어서 안 된다 했다라는 이 비난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새날보단 재미없는 망했어 프로... 유재석. 아, 그래요? 새날보단 재미없는 프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유퀴즈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저 잠깐만요. 준비된 멘트. 근데 몰랐는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윤석열 집권 5년 동안 방송사에서 벌어질 일들의 전주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겁났는데 아니 우리 항상 공정 얘기하잖아요. 형평성 얘기하고 뭐 선별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방송사들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못 나오게 했는데 윤석열 당선자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이게 나오게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만 있을 것인가 속내를 까보면 걱정이 돼서 예. 정말 이거 방송들 이거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한테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차별적인 어떤 방송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의심을 받는 것이 지금 CJ ENM 지금 대표이사가 강호성이잖아요. 강호성 대표가 지금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서 CJ 이제 법무실장을 한 다음에 2020년에 12월에 대표이사를 신임을 했는데 뭐 이때 윤석열이 검찰 출신 검찰총장이니까 뭔가가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는 관계니까 뭐 띄워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CJ가요 가만히 보시면요 그 이명박 정권에 엄청 컸거든요. 이명박 정권에 여러 가지 뭐 특혜를 있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CJ 관계자들이 그때 당시 많이 이명박 관련돼서 뭐 관계자들 많이 있었고 대표적인 사람이 그 곽승준 교수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쿨가당이라 그래가지고 관련된 프로도 많이 했어가지고 엄청 크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자도 약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 딱 들어서면서 탄압을 좀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번에 최순실 씨와 사이가 안 좋았던 네, 뭐가 있었던 것 뭐 같은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윤석열이 제일 좋아했던 윤석열의 그 좀 관계된 사람 다 이명박 정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CJ가 또 다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냥 추정을 좀 하고 있고 또 지금 한동훈 그 처남이 또 CJ 법무팀에 있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강호성이가 윤석열만큼은 아니지만 사법시험을 굉장히 늦게 합격한 거지. 학교는 1년 후배인데 연수원은 1년 선배고 이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처음에 이자가 이제 변호사가 되면서 CJ그룹 법무실장으로 갔다가 검사였다가 이제 재벌이 체감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이쪽이 문화잖아. 여기는 문화 쪽에 CJ ENM의 대표이사를 취임을 해.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면 그렇잖아요. 친윤석열이라면 문 대통령 임기 말에 저기 유퀴즈가 컨셉이 서민적인 그런 거라서 한번 문 대통령 출연 한번 시키면 어쩔까요? 문 대통령 정도 급 되면요 거기에 있는 일반 PD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이사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출연시키지 마. 그래놓고 윤석열은 출연시키지 마 해놓고 그 핑계를 대기 어려우니까 유재석이 정치인을 부담스러워한다는 핑계를 대고 거절을 했어. 최근에 그거에 대한 논란이 되니까 우리는 그 제의 받은 적 없다고 또 거짓말을 해. 그리고 윤석열은 그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 서민적인 풍모를 또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강호성이가 윤석열 측근으로서 작동을 했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거지. 나 이런 걸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역겨워 이제는 좀. 이게 공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들끼리만의 어떤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유재석까지 싫어지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야. 문 대통령은 출연도 안 시키고 윤석열은 출연시키고 유재석도 뭐하냐. 유재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고 와버린 거죠. 애꿎게. 유재석을 팔았기 때문에.
저 아까 이덕준 변호사가 좋은 얘기했는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 언론 통제나 이 언론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대구도 가고 뭐 광주 전남 방문했잖아요. 지역 기자들 다 배제하고 맞아요. 인수위에서 꾸려간 기자들로 계속 취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예의도 아니고 기본 질서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이제 관제 언론 나올 거고요. 예, 뭐 문체부 장관을 그 언론인 출신을 뽑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아까 저번에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윤검사 대통령 아니고 윤검사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해명을 우리는 얘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 정치인으로 인정 안 한다, 아. 검사다. 그래서 출연시켰으면 그건가? 그런가? 우리 팀인가 생각했을 텐데. 이덕준 괜찮네. 변호사 오늘 굉장히 괜찮네. 재밌는데요. 아니 그렇게 했을 텐데 똑같은 정치인을 이렇게 출연시키면서 그러네요. 마치 출연 거절을 해놓은 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출연시킨 거 보면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볼 것 같아요. 만약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질 것 같으면 예능이 출연해서 낚시라도 한번 할 것이고 비 오는데 또 먹방하고 네, 먹방 한번 하고 이런 행동을 저는 최소한 상상이 1년에 한 두세 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CJ가 제일 재당의 약자죠. 네. CJ가 범 삼성가 범 뭐 이렇게 삼성. 보면 될 것 같고. 삼성과 관계는 안 좋죠. 자, 어쨌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기억들 하시겠지만 멸공 때 저기 저 신세계 불매운동 있었잖아. 이마트라든지. 네. CJ 불매운동 가죠. 아니, 왜냐하면 이런 짓거리를 하면요 매출에 타격을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CJ 홈쇼핑 채널에 삭제하세요 일단은. CJ 관련한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 마트 가면 CJ에서 나오는 제품들 엄청 많잖아. 많죠. 그럼 한 번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징벌적으로 내가 마트 가서 지금까지 CJ에서 나온 무슨 치약, 진짜 CJ 라이온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안 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CJ 관련 뭐 제품들 특히 먹는 거 많아요. CJ가 먹는 거 거의 1등이기 때문에 해서 관련된 거 조금 바꾸시고 저는 일단은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그 팬들이 게시판을 난리를 한번 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프로에 대해서 CJ 프로에 대해서 뭐 좀 그런 부분들을 앞장서야지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최근에 파업이 끝났잖아요. 우리나라 최대의 택배 회사가 CJ CJ 대한통운이잖아요. 대한통운. 옛날 대한통운을 CJ가 인수해가지고 참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렵다. 또 거기에 좀 고용되신 분들은 또 뭔 죄야 이게. 참,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정말 내가 봤을 때.